네, 생성형 AI 시대의 온디바이스 AI, 메모리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발표를 맡은 SK 하이닉스 이경수입니다. 저는 SK 하이닉스에서 데이터 센터의 다양한 응용들이 요구하는 메모리 시스템 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본 발표에서 다룰 그 주제에 대한 모티베이션은 최근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이 대두가 되면서 메모리 시스템에 이제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대한 분석의 내용이고요. 메모리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용량과 캐패시티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온디바이스 AI에서 사용하는 인퍼런스 응용이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고 그 내부에 들어가는 모델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XPU와 컴퓨팅 성능과 메모리 성능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한 Arithmetic Intensity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온디바이스 메모리 요구 사항의 변화를 할 텐데 그 변화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려 사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이제 AI 연산을 외부의 서버나 클라우드에 연결 없이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건데요. 여기서 AI 연산이라고 하면 크게 트레이닝과 인퍼런스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온디바이스 특성상 이제 인퍼런스에 초점을 맞췄고 저도 이 발표에서 이제 인퍼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온디바이스 A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크게 세 가지 장점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AI 대비 비용 절감이고요. 두 번째는 실시간성이죠. 세 번째는 이제 개인화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이 세 가지고요. 이 세 가지는 이제 뒤에서 다룰 이제 온디바이스를 대표할 수 있는 AI가 무엇이 있느냐를 얘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이제 온디바이스 AI 요구사항은 이제 용량과 대역폭 관점에서 얘기를 드릴 텐데 그 현황은 온디바이스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과 이제 랩탑이 있겠죠. 스마트폰에 이제 갤럭시 S24 울트라의 경우 용량은 12기가 정도 제공하고 밴드위스는 76.8GB/s를 제공합니다. 랩탑의 경우는 이제 애플의 이제 맥북 M3 맥스의 경우 이제 36GB의 용량과 307GB/s의 이제 대폭을 제공하고 있고요. 최근 발표된 MS 서페이스 그 노트북의 경우는 16GB의 캐패시티랑 밴드위스는 대략 152GB 정도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온디바이스 AI 메모리 요구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고려사항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온디바이스 AI에서 사용할 응용은 어떤 것인가, 그 응용에 들어가야 될 모델이 어떤 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응용을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가속기가 필요한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메모리 요구 사항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온디바이스 AI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응용은 굉장히 다양하죠.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거를 대표성을 갖는 응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찾았고요. 첫 번째가 비용 절감 효과를 보기 위해서 상시 실행될 수 있는 응용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최신 트렌드인 랭귀지 모델 기반의 응용이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디바이스 AI의 장점인 실시간성, 개인화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응용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선택한 응용이 인텔리전트 퍼스널 어시스턴스, 일명 이제 뭐 비서 AI라고 하잖아요. 그런 응용을 선택을 했고요. 뭐 간단하게 어시스턴트 AI 응용을 하겠습니다. 어시스턴트 AI 응용은 뭔가 사용자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반복적인 업무를 줄임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주 목표를 두고 있고요. 과거에 뭐 그 애플의 그 시리가 좀 예전 이런 응용이었고요. 이제 근래에는 이제 MS에서 얼마 전에 코팔로 PC를 발표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현 상태이죠. 그러면은 그 MS에서 발표한 이 어시스턴트 AI 응용 중에서 한 유형인데요. 그 대표적인 저는 유형 그 AI 응용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MS 리콜이라는 응용인데 MS의 리콜은 사용자 컴퓨터를 켰을 때 그 캡처를 함으로써 기록하고 그 기록된 내용을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용자 PC를 켰을 때 5초마다 한 번씩 스크린샷을 찍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으면 이제 이미지가 남겠죠. 그 이미지를 OCR을 통해서
이제 텍스트화하고요. 그 텍스트는 이제 SQLite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옆에 보시면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서머라이제이션을 하고, 서머라이제이션 내용은 시멘틱 인덱스라는 걸로 저장이 됩니다. 관리가 됩니다. 시멘틱 인덱스는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단어들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거고요. 좀 더 쉽게 얘기를 드리면은 컴퓨터, 기계가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이제 그 질의를 했을 때 질의에 대한 응답을 시멘틱 인덱스를 통해서 리턴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랭귀지 모델로 파이실리카라는 모델이 지금 엠에서 사용하고 있고, 서머라이제이션이랄지 사용자 질의 응답에 대해서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사한 이제 빅테크 업체들에서는 이 응용을 위해서 어떤 모델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조사한 바인데요. 이제 구글의 픽셀 스크린샷은 이제 MS의 리콜과 굉장히 유사한 응용이고요. 약간 이제 제미나이나 젬마 어떤 모델 정확히 쓰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2빌리언 크기의 모델을 쓰고 있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애플의 경우 이제 완전히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패럿 버전 2라는 이런 응용에서 약 오픈 ELM 모델을 약 3빌리언 이하의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앞에서 보셨지만은 그 모델은 파이3 패밀리 계열의 3빌리언급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응용의 이런 모델을 돌리는데 상시 돌린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상시 돌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AI의 최적의 성능을 발휘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해야 됩니다. 온디바이스 특성상 에너지 효율이 낮으면은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배터리가 금방 닳아서 방전되거나 하면은 쓸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온디바이스 CPU랑 GPU는 제너럴 퍼포즈 목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AI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지도 않고요. 에너지 효율성도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제 NPU라는 이런 가속기입니다. 그 MS는 이번에 코팔로 피치를 발표하면서 NPU의 성능을 인터팔 기준으로 45 탑스 이상을 요구를 했고요. 그에 맞춰서 칩 벤더 회사들이 퀄컴, 구글, 애플, AMD 같은 칩 벤더 회사들이 다음과 같은 다양한 NPU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에서 AI를 추론할 때 NPU가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이 장표를 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서두가 좀 길었는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온디바이스 AI의 메모리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고려한 세 가지 사항은 어떤 것을 추론해 무엇을 추론할 것인가에서 얘기할 때 인텔리전트 퍼스널 어시스턴스라는 AI 응용을 대표 응용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3빌리언 이 안에는 3빌리언 이하급 모델이 들어간다고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NPU를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온디바이스의 메모리 용량 요구사항입니다. 온디바이스에서 메모리 용량을 결정하는 요소는, AI에서 메모리 용량을 결정하는 요소는 모델의 파라미터 크기와 키밸류 사이즈입니다. 키밸류 사이즈는 이제 콘텍스트 랭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 콘텍스트 랭스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사용자가 질의한 문장의 길이와 그 대답에 응답한 문장의 길이를 합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콘텍스트 랭스가 길면 길수록 좋겠죠. 질문도 길게 할 수 있고 답변도 길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먼저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 사이즈입니다. 다음 장표에 보시는 것은 이제 최근 빅테크 업체들에서 온디바이스용 모델이라고 발표한 온디바이스용 모델이라고 발표한 모델들의 파라미터 크기입니다. 보시면은 3빌리언급 모델을 중심으로 크게는 이제 9빌리언, 작게는 1빌리언 이하급 모델들이 출시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제 3빌리언보다 더 작은 1빌리언 이하급 모델들이 이제 속속히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 말은 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모델들이 왜 사용되느냐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온디바이스의 메모리 용량, 제공할 수 있는 메모리 용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모델만을 사용할 수 있는가인 거고요. 두 번째는 온디바이스에서 AI에서 돌 수 있는 모델은 한 3빌리언급이면은 충분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어서 이런 모델을 쓰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는 저희가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용량을 크게 준다면 더 큰 모델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후자의 경우는 굳이 메모리 용량을 크게 해줄 필요가 있느냐? 성능이 충분한데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MS의 리콜, 요 어시스턴트 AI 응용을 통해서 한번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MS 리콜에서 AI 모델이 제공해야 될 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의 행위를 요약하는 서머라이제이션이 있고요. 사용자가 질의의 의도를 파악하는 인스트럭션 팔로잉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랭귀지 모델을 해주는 툴 유저, 그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제 애플에서 이미 온디바이스용 자기 자체 회사의 모델을 통해서 온디바이스용 AI 모델과 서버향 AI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 그 자료입니다. 보시면 인스트럭션 팔로잉 경우, 지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인스트럭션 팔로잉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용 모델과 서버 AI용 모델의 성능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4% 정도밖에 나지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툴 유지의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이제 사용자의 질의에 대한 싱글 응답의 경우에는 크게 성능 차이가 없지만, 동시에 이제 패럴하고 패럴 멀티플한 응답을 해야 될 경우에는 서버향에 비해서 이제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머라이제이션 같은 경우 이제 이메일이나 메시지나 노티피케이션을 요약했을 때 한 70% 정도가 9세 평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온디바이스 AI에서 사용되는 3B 모델이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쓸만하고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3B 모델의 경우 플로팅 포인트 16 기준으로 메모리 요구량 한 6기가 정도 되거든요. 딱 2배, 6기가가 되는데, 6기가라면 앞서 하드웨어 스펙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 사용 중인 스마트폰이나 랩탑에서 충분히 커버 가능한 크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량을 결정한 두 번째 요소는 이제 컨텍스트 랭스, 그러니까 키밸류 캐시 사이즈겠죠. 입니다. 지금 이제 빅테크, 구글, MS, 애플에서 제공하는 모델의 컨텍스트 랭스 크기를 보시면은 구글의 젬마 계열에서는 8K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3 패밀리 계열에서는 4K나 128K를 제공을 하고 있고, 애플의 오픈 ELM의 경우 같은 경우는 2K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션은 이제 그 콘텍스트는 쓴 키밸류 캐시 사이즈랑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키밸류 캐시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최적화하기 위해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왔는데요. 이게 보시면 멀티헤드 어텐션, 그러니까 MS의 파3가 사용하는 멀티헤드 어텐션 경우 키밸류 캐시를 공유하지 않는 방식이고요. 구글의 젬마에 사용하는 멀티코어 어텐션은 하나의 키밸류 캐시를 공유하는 거고요. 저기 애플의 오픈EM에 들어간 그룹 쿼리 어텐션은 키밸류 캐시를 그룹으로 나눠서 그룹 내에서 키밸류 캐시를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키밸류 캐시 크기는 멀티헤드 어텐션이 가장 크겠죠.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룹 쿼리 어텐션일 거고요. 그 다음에 멀티 쿼리 어텐션 순으로 그 키밸류 캐시 크기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그 사이즈를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이 보시면은 X축이 콘텍스트 렌스고 Y축이 요구 메모리 용량인데요. 그 X축을 보시면은 콘텍스트 렌스가 512바이트였다가 X축 끝에 이제 128K까지 콘텍스트 렌스가 커졌을 때 메모리 용량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먼저 파이3의 경우 키밸류 캐시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경우 이제 올리에서 118K로 늘어났을 때 요구 메모리 용량이 뭐 47기가까지 요구하는, 지금 현재 랩탑이나 이런 시스템에서는 전혀 커버할 수 없는 범위의 메모리 용량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멀티쿼리 어텐션, 키밸류 캐시를 공유하는 모델의 경우 512바이트에서 118K까지 용량이 컨텍스트 길이가 길어졌을 때 요구하는 메모리 용량은 한 2기가 수준으로 커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멀티쿼리 어텐션을 쓰는 젬마는 충분히 현재 모바일 시스템에서도 커버 가능한 크기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인 이제 대역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역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분석할까가 중요한데요. 저희는 이제 어리스메틱 인텐서티 방법론을 사용했고요. 어리스메틱 인텐서티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AI의 이제 성능을 분석할 때 그 컴퓨팅 성능과 메모리의 성능을 컴퓨팅 성능에서 컴퓨팅 오퍼레이션 개수에서 메모리 오퍼레이션 개수를 나눔으로써 그 비교하는 방식이고요.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돌고 있는 온디바이스 환경이 메모리 바운드냐 컴퓨터 바운드냐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모델의 어리스메틱 인텐서티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내에 그 프로세서의 이제 오퍼레이션 투 바이트 레이쇼를 구하면 됩니다. 뭐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서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요. 이 두 가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요. 이제 어리스메틱 인텐서티 값이 크면은 컴퓨터 바운드인 거고요. 그 반대의 경우는 이제 메모리 바운드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는 이 추론이 어떤 바운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랭귀지 모델은 앞서서 다른 분들 많이 설명하셨지만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페이지로 나눠지고요. 이제 프리필 페이지와 이제 디코드 페이지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이제 프리필 페이지는 컴퓨터 바운드고 이제 디코드 페이지는 이제 메모리 바운드인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메모리 바운드라는 건 대역폭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의 경우 이제 갤럭시 S24 울트라인데요. 제공하는 이제 오퍼레이션 성능은 이제 18에서 20 FP16 기준 18에서 22 탑스가 되고요. 76.8GB/s의 대폭을 제공합니다. 랩탑은 이제 애플의 맥북 M3 맥스고요. 18 탑스에 307.2GB/s의 대폭을 제공을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하드웨어 성능을 뽑을 수 있는데요. 자, 젠마는 스마트폰에서 이제 구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많이 사용되거든요. 이때 이 아리스메틱 인텐서티를 계산을 해보면 한 2.21이 도출이 되고요. 랩탑에서 많이 쓰이는 파이3 미니의 경우 아리스메틱 인텐서티를 도출하면 1.68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드웨어 스펙으로 이제 오퍼레이션 투 바이트 레이쇼를 계산을 하면은 이제 스마트폰은 468, 랩탑은 117로 계산이 됩니다. 딱 보시면은 아래쪽이 훨씬 값이 크죠? 딱 봐도 메모리 바운드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크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메모리 바운드가 더 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메모리 대역폭이 현재 온 디바이스에서 부족한 상황임은 앞서 어리스메틱 인텐서티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대역폭이 얼마만큼 더 커져야 되는가에 대한 고려 사항은 다음 세 가지로 좀 확인을 할 건데요. 대역폭이 좋아지면 정말 디코드 타임이 좋아질 거냐, 그리고 콘텍스트 랭스가 점점 커지는 추세라고 하는데 콘텍스트가 커지면은 얼마만큼의 대역폭을 요구를 할 거냐, 그리고 이제 MPU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칩밴드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MPU 성능 끌어올리고 있는데 MPU 성능이 끌어올리면 메모리 대역폭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먼저 디코드 타임 이야기입니다. 디코드는 지금 메모리 바운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메모리 AI 연산을 수행할 때의 메모리 오퍼레이션 개수를 알고 있다면 그 오퍼레이션 개수를 메모리 대역폭으로 나눠주면은 총 수행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파이3 미니 4K를 계산해 봤을 때 메모리 오퍼레이션의 개수는 5빌리언 개였고요. 그 다음에 젠마 2 8K를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약 메모리 오퍼레이션 개수는 4빌리언 개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표는 저희가 이제 앞에 그 100토큰을 생성할 때 디코드 타임을 계산을 한 거고요. 밴드위스가 이제 76.8 이 스마트폰이죠. 76.8에 젠마가 흰색이거든요. 젠마 모델을 돌리면은 100토큰을 생성하는데 10초가 걸린 거로 나오고요. 이때 이제 밴드위스를 4배 향상을 시켜서 한 300, 만약에 스마트폰의 밴드위스를 한 300기가 정도로 끌어올린다면은 이제 디코딩 타임이 2.66초로 똑같이 한 4배 정도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랩탑의 경우 아까 앞에서 307GB/s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파이3가 주로 많이 돌리니까 파이3의 경우 3.36초가 걸리는데 이 해당 밴드위스를 400기가 즉 한 33% 개선을 하면은 성능이 한번 2.58초로 한 3% 개선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밴드위스를 올리는 만큼 성능도 같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 랭스는 이제 앞서 용량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커지면 커질수록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 그럼 컨텍스트 랭스가 당연히 커질 텐데 커짐에 따라서 메모리 요구 용량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오퍼레이션 개수도 증가를 하거든요. 얼마나 커질까입니다. 오퍼레이션 개수가 그때 이제 파이3 미니의 경우 이제 그 초록색 바인데요. 이제 512에서 똑같이 118K로 늘어났을 때, 그러니까 256배 콘텍스트 랭스가 커진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메모리 오퍼레이션 카운터의 개수는 14배 커짐임을 확인을 했고요. 반면에 그 멀티 쿼리 어텐션을 사용하는 젠마의 경우 콘텍스트 랭스가 256배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모리 오퍼레이션 카운터의 개수는 이제 한 1.6배, 2배가 채 안 되게 증가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이유는 이제
멀티쿼리 어텐션이 키밸류 캐시를 공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키밸류 캐시를 공유하기 때문에 한번 로드해가지고 모든 연산을 수행한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한 거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당연히. 키밸류 캐시를 한 번만 로드해서 모든 연산을 수행하는 아주 베스트 케이스고요.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좀 더 워스트한 수치가 나올 거라서 예상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추이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MPU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MPU가 현재 한 18탑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프로틴 포인트 16 기준으로 랩탑, 스마트폰 다 한 18탑스 정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만약 MPU의 성능이 10배를 향상이 되면 이제 180탑스 정도를 제공을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의 그 오퍼레이션 투 바이트 레이쇼를 구하면은 똑같이 10배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10배가 증가합니다. 그 말은 즉 그 모델에서 요구하는 얼스메틱 인텐서티가 보시면 2.21, 1.68인데 그 갭이 점점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 갭이 점점 커진다는 의미는 그만큼 메모리 바운드가 더 심해진다는 의미이고요. 그 더 안 좋은 거는 메모리 바운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MPU의 컴퓨팅 성능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MPU가 지금 메모리에 의해서 못 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에 칩밴드에서도 MPU 성능을 끌어올린다면 거기에 맞춰서 메모리 내역폭의 성능도 끌어올려야 이제 제자리 걸음 정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디바이스 AI에서 메모리 용량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변할까? 현재 소타는 이제 3B 모델급의 모델을 돌리고 있죠. 근데 향후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1B 이하 모델도 쭉쭉쭉쭉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파라미터 사이즈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요구하는 메모리 용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키밸류 캐시의 크기 역시도 그룹쿼리 어텐션이나 멀티쿼리 어텐션과 같은 최저가 기법이 나옴으로써 캐시 크기 역시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모리 그 캐패시티에 대한 확장 요구는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현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은 디바이스에서 한 번에 하나의 응용이 수행될 때를 얘기를 드렸고요. 만약에 다수의 모델이 동시에 수행되는 케이스를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그때에 맞춰서 메모리를 더 큰 용량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걸 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서버 그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패럴 멀티플 인스트럭션이랄지 서머라이제이션 성능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 싶으면은 이에 따라서 모델 크기도 좀 더 커질 여지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역폭 쪽인데요. 대역폭은 현 상황에서도 앞서 계산했지만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족한 상황에서 심지어 콘텍스트 렌스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증가를 할 것이고 MPU의 성능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메모리 대역폭의 향상 요구는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대역폭이라는 것이 무제한적으로 무한히 증가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성능을 온디바이스 AI에서 얼마만큼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서비스 레벨 오브젝티브라는 SLO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외부 대역폭을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의 내부 대역폭을 사용하는 프로세스 인 메모리라는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